여러분의 통장은 안전하신가요? 이건 보험이 아니라 사실상의 착한 기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탐나는 보험의 김상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날을 기다리죠. 그런데 막상 월급날이 되면 스쳐가듯 사라지는 돈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나 아이들 학원비까지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봤는데도 월급은 각종 자동이체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돈이 나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도움되겠지 이렇게 내고 있는 보험료예요. 보험 상담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례가 많습니다. 지인이니까 믿고 가입했는데 라며 한 달에 30만원, 50만원씩 거의 10년을 내셨대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보니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보험이 아니라 사실상의 착한 기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하게 보험을 해지하라는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험료는 효율적으로 줄이고 보장은 확실하게 넓히는 실전 리모델링 전략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내용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리모델링을 하려면 우리 집에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에서도 잘못된 설계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해요. 수많은 상담 결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신보험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로 저축이나 건강관리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종신보험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장이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암 진단비도 나온다 이런 말만 믿고 가입하면 곤란한 거죠. 부수적인 기능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주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망 대비니까요. 금감원 자료를 보면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명시됩니다. 특히 위험보험료와 적립금 비중이 높아 저축보험보다 불리해요. 또한 과거의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라는 부가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서 후유장애가 남아야 하고 심근경색도 발병 당시 까다로운 수치가 증명돼야 합니다. 병원비에 쓰려고 가입했는데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면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요? 제 보험은 보장이 빵빵한데 3만원밖에 안 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증권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혹시 3년 또는 5년 갱신형이라고 적혀있지 않나요? 갱신형은 가입 초기에는 저렴해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빌린 돈에 이자만 내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40대엔 2만원짜리 보험이라도 60대에는 13만원, 70대에는 24만원으로 치솟습니다. 이때 갱신형 보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보장을 유지하려면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갱신형은 젊었을 때 잠시 머무는 텐트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평생 살 수 있는 내 집이 될 순 없습니다. 10년 전에 최고로 좋은 보험에 가입했으니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한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의학기술은 초고속으로 발전하는데 여러분의 보험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 보험은 대부분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까지만 다룹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전체 뇌질환 환자 중에서 고작 8%가량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에서도 약 7%만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증에 걸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뇌 심장질환에서 보상 범위는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발병률이 높은 초기부터 대비하려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예전 보험만 유지하고 있는다면 뇌경색, 협심증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허탈함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수술에 들어가야겠죠? 제가 제안드리는 성공적인 리모델링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거예요. 굳이 자녀 계획이 없는데 종신보험이 있다면 차라리 해지해서 보험료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이미 독립했고
나중에 상속세도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면 지금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고민해보세요. 다음으로 증권에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으면 삭제하는 게 좋아요. 보장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종의 저축입니다. 나중에 돌려준단 말에 속지 마세요. 사업비로 떼가는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적립료로 돈을 모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보장에만 집중하고 저축은 은행에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가성비가 떨어지는 불필요 특약은 삭제하세요. 첫날부터 주는 입원비, 각종 재해 관련 담보, 소소한 질병수술 담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일당은 하루 입원해서 몇만원 받으려고 매달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몇 번 입원해야 이득인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결국 손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험은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중증질환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잘한 사고는 비상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효율적인 구성은 20년나 90세 만기, 20년나 100세 만기 같은 비갱신형입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맞춰 보험료를 내고 이후에는 안전하게 만기까지 유지하는 거죠. 또한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내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재무계획으로 안전한 미래까지 그려보세요. 줄인 보험료로 생긴 여유자금은 보장의 질을 올리는 데 써야 합니다. 특히 암, 뇌, 심장 3대 질병에 집중해서 알아보세요. 요즘엔 암도 부위별로 각각 지급하는 통합암 진단비가 생겼습니다. 부위별로 여러 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고액의 항암 치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치료비 특약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가족력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점검해보세요. 뇌와 심장도 보상 범위를 넓힌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꼼꼼하게 채워야 합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심장 질환에 심혈관까지 추가해주면 더욱 좋고요. 이런 식으로 보험은 진단비 위주로 설계해야 청구 시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까다로운 조건 없이 확진 이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20년 이상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고를 땐 옵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왜 보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아까워서 못 깨겠어요. 이런 마음 저도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인 걸 깨달았을 때 빠르게 돌아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앞으로 나갈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지출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조금이라도 일찍 정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보험 증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방패에 큰 구멍이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김상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내 이익보다는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약속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받고 싶다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제 가족의 보험을 살피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